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저희가 4월 1등 한국경제TV 와운의 4월 1등을 차지했습니다. 압도적 수익률로 1등을 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제가 좋은 수익을 꾸준하게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정보, 신속한 정보, 정확한 주식 정보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 준비해서 또 다음 주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했던 내용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이제 코스피가 지난주 끝날 때 사실 코스닥이 워낙 좀 하락해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하고 코스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코스피는 물량 소화 과정이다. 물량 소화 과정이다. 우상향 할 것이다. 자, 단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킥이 있죠. 어디? 이게 킥입니다. 왜 이게 킥이 되냐? 우리가 이제 지금 코스피의 차트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미국 증시가 금요일 마감 이후도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 이제 갭을 조금 주면서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일단은 갭이 계속적으로 좀 붙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미국 증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서 출발할 때부터 신나게 달려가곤 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앞에서 물량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한번 반등을 붙이고 물량이 또 떨어지고 요렇게 이제 계속 바닥을 다지고 올랐다가 다시 올랐다가 한번 크게 빠졌다 올랐어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빠졌을 때 여기 4월 8일날 제가 시장은 어차피 우상향 하니까 지금 자리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자, 다행히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예상했던 대로 여기가 바닥이었고 그 다음에 강하게 26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기 빠졌을 때 했던 얘기가 한 달 안에 적어도 2500 이상까지는 최소 올라가니까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 했죠. 근데 제 예상보다 더욱더 높게 260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 말을 다르게 보면 단기간에 이런 하락폭이 발생한 거에 대비해서 강하게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급이 바뀌었던 것이 4월에는 기관이었고 5월에는 외국인이었는 거예요. 수급이 바뀌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수급이 손바뀜이 이루어지면서 올라왔다는 것은 생각보다 시장이 상당히 단단하게 올라왔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주식을 할 때 자, 이렇게 이제 주가가 움직이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보면 악성 매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고점에 대한 부분 자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물량 소화를 하면서 넘어가줘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개별주들이 저기서 넘어갈 때는 호재를 발표를 합니다. 왜? 강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박스권 돌파 종목을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현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얄팍하게 때려보고 안 뚫렸고, 다시 한번 기간 조정을 주고 난 데 때려보고 안 뚫렸고, 살짝 빼서 때려봐도 안 뚫렸어요. 그러니까 좀 더 깊게 파고 다시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된다? 뚫린다. 그래서 저는 2700 이상까지 무조건 넘어간다. 단 조건을 달아야 돼. 자, 여기에서 우리가 빠르게 넘어간다는 것을 기대하지 말고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이렇게 물량 소화를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저는 이제 대선 이후를 조금 보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는 대선 이후에 대한 기대감을 주가에 반영하는,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는 6월달 조기 대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대선이라는 그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을 또 표출하는 것들이거든요. 누가 됐든 간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지금 종목군들도 보더라도 지금까지 달려갔던 시장을 이끌고 있던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라 낙폭과 종목군 다 오르고 있어요. 이 말은
키 맞추기 형태를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상승세를 이끌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꾸준하게 상승하는 섹터 증권주하고 건설주거든. 근데 그런 증권주들도 거래 활성화, 넥스트레이드, 그리고 STO 시장 확대 가능성, STO 시장 확대 가능성은 기대감입니다. 그죠? 하지만 앞에 있던 넥스트레이드라든지 또는 거래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예요. 자, 마찬가지로 건설주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바닥 찍고 넘어온다는 그런 투자 심리에 대한 개선이라는 거예요. 투자 심리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단어는 낫겠다.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과정에서 봐야 되는 것은 결국 시장은 차기 정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이미 선반영되고 있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수도 우상향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더 기억을 하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증권주 잠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느 순간에 증권주들이 다들 신고가를 올라왔습니다. 자, 미래에셋 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자, 보세요. 저 어때요? 어느 순간에 지금 13,200원대까지 지금 만원대부터 쉬지 않고 한 달 사이에 13,200원 올라왔어요. 사실 증권주들도 쉽게 안 움직이는 종목군들이거든. 근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고 NH투자증권, 자, NH투자증권, 아이고 왜 우가 떴냐? 자, NH투자증권도 어때요? 현재 신고가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1년 내 신고가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하나투자증권, 자, 하나투자증권도 이제 앞에 있던 2024년 12월 달에 대한 자리를 지금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키움증권, 점유율이 약 52% 정도 된다고 해요. 키움증권도 현재 신고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증권주들에 대한 상승은 결국 시장의 거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고 있다 라는 거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건설업황 안 좋다, 부동산 경기 안 좋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이런 건설주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플랜트 사업이라든지 또는 원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해외에 대한 일부 발주가 들어갔던 기업들, 그리고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바닥 이후에 회복된다는 그런 시각들들, 그런 모멘텀들이 뭉쳐서 주가에 긍정적인 반영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현대건설 잠깐 볼까요? 현대건설이 가장 큰 플랜트 사업을 지금 꾸준하게 이슈가 나오는 기업인데 지금 어느 순간에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신고가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봉 볼까요? 주봉. 자, 주봉을 보더라도 어때요? 지금 상당 부분 바닥에서 올라오는 양상들이 나타났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GS건설 순살자이라고 있죠. GS건설 그럼에 불구하고 바닥에서 다지고 다시 한 번 더 넘기고 있는 모습들. 자, 대우건설 마찬가지로 DLENC, 자, 플랜트로 유명하다, 그죠? DLENC도. 자, 바닥에서 어떻게 움직여? 이제 조금씩 점차적으로 돌려내는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해 보면 경기에 대한 회복 가능성, 차기 정보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드러나고 있다. 그것이 이제 분양 시장에서도 경쟁률이 조금 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시장을 좀 더 우상향해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 조금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것이 바로 이 에너지주들이었습니다. 그 전력 설비, 또 이제 전선, 전력, 재생에너지 이런 종목들 다 움직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종목군들을 뭉쳐서 우리가 경기 방어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틸리티 업종. 근데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랠리를 펼치면서 강하게 올라갔는데, 자, 물론 낙폭과대가 저는 가장 크다고 봐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모멘텀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에너지 3법입니다. 자, 에너지 3법이 뭐냐? 우리가 2월 27일 날 통과되었던 에너지 3법. 자, 거기에서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그리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이 두 가지는 국가기관입니다. 이 두 가지는
6개월 이후에 공표가 되고, 그리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 특별법은 1년 뒤 공표가 됩니다. 자, 시행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쉽게 이 세 가지를 에너지 3법이라고 하는데,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뭐냐면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시키자. 그래서 우리 전력들을 모자람 없이 고속도로 펼쳐내듯이 그렇게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내자 라는 거고, 자,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야, 우리 원전 쓰고 있는데 이 방사능 이런 것들이 위험하니까 거기에 대한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 법적 기반 마련해 가지고 좀 더 꼼꼼하게 우리가 이런 것들 폐기물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그걸 법적 근거를 만들자 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육성 특별법은, 야, 우리 해상풍력 보니까 터빈 이런 거 전 세계 1인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급이 많이 안 됐냐? 보급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산업 자체를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산업 경쟁력 확보해 주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서 두 개는 6개월 이후에 공표, 그리고 뒤에 있는 해상풍력 1년 뒤에 공표인데, 우리가 이런 거만 보면 이제, 야, 이게 뭐 좁은 땅덩어리에서 해봤자 얼마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부에서도 2034년까지 그러니까 2034 국내 송병전 확충 계획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고 조금 더 전력적인 부분 자체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존재를 했고, 특히 우리가 평택이라든지 이쪽에 신평택, 뭐 당진 이쪽에 있잖아요. 전력이 상당 부분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밀집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는 삼성전자도 보이시죠? 이렇게 용인 쪽에도 엄청나게 밀집됩니다. 왜 이렇게 밀집되냐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결국 반도체 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전력망에 대한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또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출을 위해서 R200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의미에서 해상풍력을 가동시키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장기적 대안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엮어서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은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따른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한국전력 다들 아시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이런 종목이 유틸리티 업종이 잘 안 움직입니다. 그리고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났을 때는 조금 손해를 보는 기업이에요. 환차손에 대한 악재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자체가 바닥에서 상당 부분 돌아서는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일봉상에서는 이런 돌아서는 것들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었죠. 원래는 이제 한국전력 넣으면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다 나와줘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보다 중요한 것이 최근에 이제 전력설비 관련해서 효성중공업 지금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랠리 나오고 있거든요. LS 일렉트릭 마찬가지로 또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나왔으면 한 가지 더 있죠. HD 현대일렉트릭. 자, 최근에 이런 전력설비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한 번씩 다 빠졌었는데 이미 또 바닥을 찍고 돌아서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전선주, 강원전선, 국내 3대 전선업체, 강원전선도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하고자 하는 추라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입니다. 자, 거기에 원전주, 그리고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시행하고 처리시설을 법적 기업을 마련해야 되니까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것들이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에서도 악영향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한국의 에너지 3법에 대한 영향을 우호적으로 지금 주가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BHI. 자, 마찬가지에 대한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시장을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해상풍력은 또 뭐냐? 그럼 그건 이제 CS 윈드죠. CS 윈드, CS 베어링.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했던 SK 오션 플랜트까지.
자, SK 오션 플랜 이름 뭐예요? SK 오션 뭡니까? 플랜트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설이죠. 그래 우리가 해상 시설, 플랜트가 이제 시설이에요. 그 팹이랑 비슷한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면 오션, 그 우리가 바다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SK에서 만드는 바다 시설. 지금 이제 SK 오션 플랜트도 현재 재평가를 받고 있고,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그 조선주 안에서도 세진중공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세진중공업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또 그 해상풍력에 이제 그 떠 있을 수 있게끔 만드는 이제 부위물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또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조선 플러스 또 이제 풍력, 그리고 이제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LS 마린 솔루션 이런 것들도 우리가 보면 해상 풍력 관련된 기업으로 항상 얘기가 나오는 기업들이니까 함께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 일정을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이제 미국 ASCO, 이제 우리가 ASCO하고 AACR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AACR은 이제 암 학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임상 1상 정도까지가 많이 나옵니다. ASCO는 이제 종양 학회. 조금 더 이게 연구개발이 된 쪽이죠. 그럼 이제 ASCO 같은 경우에는 2상, 3상 정도, 그 중간 결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지금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6월 달까지는 미국에 대한 확해가 많은데, 6월 달에 이제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 바이오 인터내셔널 이렇게 표현합니다. 6월 16일부터 6월 19일까지 미국 버스턴에서 열립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1년간에 대한 뭐 박람회 형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최대 행사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월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시작을 해서 6월달에 미국 바이오 인터내셔널까지 한 달락 찍고 7월부터 이제 유럽 쪽으로 또 학회들이 많이 넘어가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해서 우리가 시장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수가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자리들이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잠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현재 100만원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라운드 피겨 가격대에 걸려있는 양상들인데, 자, 이 자리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기보다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보일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셀트리온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현재 셀트리온이 15만 4천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15만원대까지 내려온 적이 없어요. 다르게 얘기해 보면 하방 자체가 이탈됐다는 것은 이제 휩소가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강한 반등을 보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왔다는 거거든. 미국장에서도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제약바이오들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금요일장에서 대부분 다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바뀌는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기술 이전 관련돼서 이슈가 있는 것들이 뭐 리가켄 바이오가 꾸준하게 최근 들어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나이백 같은 펩타이드 연구 치료제 관련돼서 연구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도 또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고, 우리가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재평가는 앞으로도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하방역에서 보이고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반드시 한 번 더 지켜보자. 뭐 우리가 이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최근에 신규 상장되는 제약바이오 업체들도 움직임이 대단히 좋아요. 토모큐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꾸준하게 우상을 좀 보이면서 넘어가는 구간들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런 종목군들 좀 보시면서 지금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재료에 대한 부분에서도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1월부터 5월까지 압도적 수익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좌 수익률이 무려 70%가 넘었는데요. 실제로 계좌를 저희가 실시간을 틀어서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의 성원과 또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또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앞으로도 꾸준하게 좋은 종목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열심히 또 빨간중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